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동업자가 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동업할 회사를 결정을 할 때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기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같은 내용부터 그 일을 통해서 얼마를 벌고 있고 이 회사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등등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S전자처럼 큰 회사라면 우리가 가전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어요 라는 것들을 알지만,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회사라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본인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고 이런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쏙쏙 뽑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업보고서라는 서류는 다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다트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뿐만 아니라 수시로 회사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을 말해주는 이제 수시공시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트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이 정기공시인 사업보고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렇게 사이트 메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지금 찾아보고 싶으신 종목명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와 관련한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사업 보고서는 정기 공시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서들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보고서는요, 3개월마다 발표가 되고, 발표 시기에 따라서 1분기, 3분기 내용을 가지고 작성한 내용은 분기보고서로, 2분기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는 보고서는 반기보고서로, 그리고 4분기에 1년간의 이제 영업한 내용을 모두 총괄해서 발표하는 서류는 사업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 그냥 가장 최근 발표된 서류 기준으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기공시 사업보고서의 발표 시기는 1분기에 영업한 내용은 그 1분기가 끝난 3월이 끝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이 규칙이고, 2분기, 3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분기가 끝나고 1년간의 성적을 결산해서 사업보고서를 발표를 할 때는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회사들이 사업보고서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 단위로 영업한 것을 결산을 해서 발표를 하는 이 45일간의 기간을 실적 발표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영업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 실적 발표 기간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막 출렁이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가 얼마나 좋은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투자나 해외 진출 계획이나 이런 사업의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 발표 기간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이 사업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핵심만 뽑아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S전자의 이제 가장 최신 서류를 클릭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 주식 방송들에서 이제 주린이 분들께 주식 투자하면서 막 단타하지 말고 주가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사업보고서를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걸 클릭을 하시면 너무 방대한 양과 어려운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
바꾸실 것 같아요. 이걸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파트 2 사업의 내용에 나와 있어서 이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사업의 내용 부분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사업부를 갖고 있는지 각 사업부의 매출, 이익 비중을 파악하자 이고, 두 번째 비중이 높은 핵심 사업부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사업부의 경쟁 강도, 시장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체제가 있을 수 있는지,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인지, 시장 점유율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S전자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체크를 해볼 텐데, S전자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5개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 정말 큰 회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많은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겠지만 이렇게 5개나 되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지금 전자는 이 5개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으로 이런 식의 표로 각각의 사업 부문의 비중이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5개의 사업부가 모두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이 큰 사업부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전자는 지금 반도체 관련한 사업부와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관련된 IM 사업부가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하긴 하지만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사업부의 이제 성격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저는 이 사업부의 성격을 파악할 때 BCG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경영학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특성을 파악하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회사의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부를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 성장성에 따라서 4개의 성격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S전자는 각각의 사업부가 이 BCG 매트릭스 안에서 캐시카우, 스타,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골고루 갖고 있는 굉장히 잘 배분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S전자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벌려왔는지, 영업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무선 사업부,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사업부가 처음에 라이징스타에서 캐시카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아왔죠.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었고, 기존의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메모리 시장에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창출을 하고 있었는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하면서 퀘스천 마크, 물음표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무선 사업부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스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도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충분히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보면 각 사업 부문별로 시장 점유율이 어떤지, 마켓쉐어가 숫자로도 나와 있고, 경쟁 강도나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텍스트로 열심히 정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실 때도 독점 시장이다, 과점 시장이다 라는 시장 경쟁 강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경쟁자와 관련한 내용들, 앞으로의 이제 시장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와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인데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다 라던가, 경쟁자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난 우위에 있다 라는 식의 사업이라면 정말 좋은 영업 환경을 갖고 있는 회사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사업부에 대한 사업 보고서상의 설명들은 한 번쯤 정독을 하시면서 지금 이 회사의 핵심 사업부가 어떤 비즈니스 유형을 띠고 있는지를 한 번쯤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가 가동률 데이터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 제조업 회사들,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가동률에 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S전자의 가동률 역시 사업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대비해서 지난 분기에 얼마나 실제로 생산을 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100%에 육박할수록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만큼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업 회사들은 이 가동률 데이터를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 가동률 데이터는 절대적인 수치도 보시되 지난 분기, 작년 이제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고 이 수치가 점점 유지되고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업 보고서 상에서 파악을 해야 할 이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회사마다 사실 이 사업 보고서를 기재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시면 S전자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과 다른 항목들로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골격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얘기 나눈 내용들 토대로 관심 종목 사업 보고서 한 번씩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